나는 한때 누군가의 보금자리였고 놀이터였고 출근길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 강철은 다시 생명을 얻어 당신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버려진 철들을 보면 일종의 순환 과정으로 옮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철이 그 쓰임을 다했을 때 다시 재해석해서 그 위에다가 저는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기도 하고 작가만의 언어로 새로운 삶을 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슬고 멈춰있던 내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 이 작업은 예술가의 손 안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의 영역에서도 더 크고 눈부시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크랩을 용해하는 방식의 제철 공법 중에 한 방법이고요. 기존 고로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던 쇳물 대비 탄소 배출량이 약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포스코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이렉스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쇳물을 만드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장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는 전기로를 도입해서 다양한 탄소 감축 수단의 하나로서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기로의 경우는 주 사용 원료가 스크랩이거든요. 바로 한 번 사용되었었던 철입니다. 이거를 전기로에서 새로이 주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자원 순환 개념에서의 새로운 쇳물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도입한 전기로는 연속 장입 기술과 합탄 공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연속 장입 밀폐형 전기로는 전기로의 원료인 스크랩을 뚜껑을 열지 않고 전기로 측면에서 스크랩을 투입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녹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고 비산먼지 날림도 없고요. 그리고 합탄 공정은 고로에서 나오는 용성과 전기로의 용광을 반절 채워 넣어서 합탕을 시킵니다. 고로로부터 생산된 불순물 함량이 적은 쇳물과 전기로에서 생산된 기존 고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쇳물이 합쳐져서 일반적인 전기로 대비 품질은 우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은 그런 쇳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은 수백 번의 두드림을 견디고 수천 도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탈탄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간다는 건 그 에너지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수단으로 움직이자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철강 생산 공정에서는 부생가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런 부생가스를 가지고 LNG 발전과 함께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존의 고로 방식에서 전기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부생가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만한 비용을 다시 전기 구매에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에너지원 중에서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의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기로 대체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 특히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연관 산업의 가격 경쟁력도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 철이라는 것이 전체 산업, 우리의 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전기 요금 수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로 사업 투자를 기획하는 과정 중에 포스코 내부적으로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고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품질도 우수하고 제조 원가도 낮은 걸 생산하는데 왜 굳이 전기로를 생산해야 돼? 이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향하는 목표가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전기로를 이용해서 저탄소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었던 품질이나 원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원가 절감에 대한 아이템들을 도출을 해서 현재 공정에 녹여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원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전쟁 상태입니다. 특히 전력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각국의 핵심 의제가 되었고요. 산업 정책을 짤 때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GX라고 얘기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산업을 어떻게 탈탄소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재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산업에서 경쟁력을 자생적으로 가지게 하기에는 아직은 탈탄소 기술들, 차세대 원자력이라던가 CCUS, 수소와 같은 기술들이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GX의 타겟이 해당 산업들에 대한 지원에 보조금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포스코의 전기로 그리고 하이렉스의 성공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 산업 기반이 함께 갖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고철이지만 누군가에겐 영감의 발화점이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희망의 발걸음입니다. 저희가 봐왔던 고철의 이미지는 생활 쓰레기, 버려진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전기료에서는 다릅니다. 전기료에서는 바로 그게 메인 주 원료이거든요. 그 주 원료의 품질이 좋으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랩을 회수하고 선별하는 생태계가 튼튼해야 자원 순환도 제대로 돌고 원료 가격 급등이나 공급망 리스크에도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을 위한 담론을 넘어서 철강 산업 입장에서는 원가와 공급망, 나아가 산업 안보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하이렉스, 즉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기술로 제철 공정에 궁극적인 탈탄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산업 전체에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탄소를 줄여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미래 기술만 기다리면서 멈춰있기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해법이 전기료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를 비롯한 탈탄소 설비 전환이 확대되면 우리나라가 NDC 목표를 향해 가는 속도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남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로봇 산업, 뼈대는 결국은 철강 제품입니다. 그러한 철강을 국내의 생산 기반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는 탈탄소로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철 또한 저희한테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는 철이고 저뿐만 아니고 저의 후세대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 강철의 두 번째 삶은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을 녹여 내일을 빚는 일, 나의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